안녕하세요. 오늘이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한 협정 방안 중에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추진 전략과 교류협력의 필요성, 교류협력의 추진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남북협력사업의 단계적 확대는 어떻게 하나요? 북한강에서 남북협력은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형식 내용을 발전시켜 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남북 간의 신뢰와 교류협력의 발전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북한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상호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협력의 상대방인 북한의 필요와 관심사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수요 가능성과 내부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해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도 북한강 협력 사업의 주요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에 상응한 지원을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민간의 수익성이 있는 협력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정부 당국 차원의 협력을 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협력사업의 연계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북한강에서 협력의 주요 과제는 수자원 공동이용과 생태자원 보존 활용은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남북한 정부 간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해가는 접근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남북한이 상호 관심이 높은 사업과 내용으로나 공간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 공동활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수변 생태 관광과 북한 지역의 녹화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농업과 재해 등 기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공간적으로는 북한강의 상류, 중류, 하류 순수로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즉 우선으로 북한강 상류 지역에서 산림 녹화 등 수방 사업과 연계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중하류 지역에서 수방 사업과 연계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협력 추진체 구성과 공동관리 유역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북한강에서의 남북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남북한 당국 간의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강과 관련된 남북협력을 위해서도 이러한 상설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기에 독일식의 국경위원회 성격도 포함되는 협력기구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음은 남북한 정부의 관련 부처가 공동 주체가 될 필요가 있는데 환경, 국토개발, 에너지, 국방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가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 인간환경회의, 유엔 국제연합계획 등 국제전문기구와 국내외 비정부기구,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입니다. 두 번째, 교류협력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남북한 협력으로 수자원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면 전력생산,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양호한 수자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강유역의 유량이 많고 수질이 좋아
희귀 어종이 다량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연구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북한강은 남북한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남북한 접경 지역으로 교류 협력의 조성에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하고 금강산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아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향후 교통망 연결 사업 추진 시 매우 유리한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북한강에서 발견된 선사 유적지를 볼 때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에도 선사 유적지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역사 유적의 발굴과 복원 사업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북한강의 중상류의 북한 지역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임남댐의 방류가 시작되는 경우 수도권 지역까지 피해가 예상되어 남북한 공동관리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솔잎폭발로 인해 북한강 유역의 소나무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동방제 대책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교류협력 추진 과정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북한강의 치수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 보도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강 수해 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하여 공유와청 관련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04년 북측에 현지 조사용 기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의 기상자료 일부를 받았으며 임진강 북측 단독 조사의 자료를 받은 바가 있으나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로 합의사항은 더 이상 이행되지 못하고 또 진전도 보지 못하고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북한이 1986년부터 건설 중인 임남댐과 관련하여 2002년 이후 국내외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02년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로 전화 통지문을 북측에서 보내 임남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조사 등의 협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공동조사의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북측이 공동조사 전 임남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사과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을 통해서는 홍수철 피해 대책을 위해 북측이 임남댐의 방류 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간 중심으로 산림 녹화 사업, 의료 지원 사업, 식량 지원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 녹화 사업은 평화의 숲과 같은 민간단체가 주도하였고 의료 지원 사업은 결핵퇴치 사업, 의약품 지원 사업을 한 바가 있으나 지금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북한강 단독 조사 항목과 세부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진강 북한강 자료 제공 항목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교류협력 수자원 구축 방안 중에 한반도의 신경제 구상과 수자원, 인프라, 한반도의 평화적인 물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감사합니다.